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시작한 상황인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논의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을 됐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책략이나 대응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된 주장인데요. 그 선거법만큼은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사를 통해서 이 선거법만큼은 늘 여야가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타고 그냥 올라오긴 했지만 이건 원천 무효를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네.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선거법은 이 과정이 그야말로 불법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과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여야 다 같이 함께하는 이 합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또 이게 정개특위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정개특위에서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신청을 했는데 이건 90일간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날치기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수독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그 과일은 여전히 독이 있는 겁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첫 단추 잘못 깨면 결국은 제대로 옷을 못 입는데 다시 풀어서 제대로 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는 1인 2표입니다. 네. 한 표는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표를 행사하고요. 또 한 표는 어떤 정당을 할지 그건 예.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위한 정당 투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 250명이죠. 253명인데 250명은 그는 소선거구제로서 25%를 얻든 45%를 얻든 1등하는 사람이 의석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47석이죠. 이거는 정당 투표에 따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그 정당 투표에 20%를 차지했다 그러면은 50석에 20%니까 한 10명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번 이 선거법은 희한하게도 이 30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구 네. 의원까지. 그래서 네. 300명의 10%면 5%나 10%면 지금 30석을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당을 위한 그 법이고 기존의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거의 좀 손해가 아니라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한국당은 그런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같이 논의하자는 걸로 저희도 입장 선회를 좀 했었고요. 아무튼 내용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그 정의당이 그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 그게 네. 아닌가 하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수개월째 1년여째 국회가 마비되고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네. 않느냐. 그래서 원천 무효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의 장으로 나서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협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계속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1야당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게임의 룰을 정한다면 그만큼 더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계속 이 합의 자체가 안 될 경우에 계속 시간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맥락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재 정치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례성의 원칙과 등가성의 원칙이 예.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선거제도라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아닙니까? 이런 네. 선거제도 때문에 실제로 민의가 내 한 표가 등가로 취급되지 못한다. 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런 등가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화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뭐 또 단식 얘기입니다만 손학규 대표 등 단식을 통해서 이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네.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따라서 여야 5당이 합의를 한 겁니다. 5당이 합의를 해서 나경원 대표까지 합의를 해서 비례성, 등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그게 이제 5당의 합의 사안이었었죠. 네. 이 합의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제 이탈을 합니다.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그리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면서 선거제도를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갑자기 이제 궤도를 좀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이 안이 그럼 불법적인 것이냐?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요. 국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오히려 국회법의 절차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당 의원들은 다 출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다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만 출석하고 나머지 어떤 의원들도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등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서 국회가 정말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그게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히 그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선거법과 공수처 등과 관련해서 집중 토론 기간을 좀 갖자라고 일주일간 집중 토론을 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회는 모여 앉아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양보할 것 좀 양보하고 하면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지금 우리 민주당은 좀 가고 있다.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협의와 합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양보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다. 아까 이제 김정재 의원님도 정의당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바른미래당이나 그 당시 민주평화당이 같이 동의를 안 했겠죠. 그거는 조금 정치적인 좀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그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검토와 또 고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을 도입을 하되 연동형의 비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그 속에서 연동형이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은 좀 잡아야 되겠다. 네. 요 큰 틀에서만 동의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내부에 있는 강론은 네.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천 무효라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저희 외부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만약에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내부적인 안에 대해서도 좀 뭐 앞으로 지금 뭐 공개적으로 뭐 표출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논의들이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까 뭐 이 법이 어떻게 논의가 된 시작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선거 일단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5당에 대해서는 선거 논의를 착수한다가 아니고 논의한다라고 네.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이었어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당을 뺀 겁니다. 한국당을 뺀 이유는
정의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아까 그 비례성과 등가성 그랬는데요. 저희 비례성과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그 선거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아주 짧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2000년까지는 저희가 1인 1표를 행사했습니다. 1인 1표를 행사해서 지역구에 한 표를 행사를 하면 지역계 국회의원을 뽑았죠. 소선거구제죠. 그래서 가장 득표가 많은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거였는데 비례대표를 그 당시에 어떻게 뽑았느냐. 그 지역구 뽑은 그 표를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얻은 득표만큼 이제 비례대표를 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이 그 위헌이다. 위헌 요소가 크다고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하고 그다음 정당 투표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2표제를 간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아까 승자 독식이라고 그랬죠. 승자 독식이 당연한 겁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얻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고 모순되고 문제가 있다면 지역구 숫자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당 투표죠. 정당 투표를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53석 대 47석으로 돼 있습니다. 300석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구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거 연동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당 투표를 하는 이걸 가지고 비례대표를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 의석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전체를 근간을 흔드는 거라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정당은 보통 통상 정당 득표율이 뭐 적어도 20% 또는 40% 기본적으로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그런 정당 득표를 획득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올 수 없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그럼 대부분 다 가져가느냐? 군소정당입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정의당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대충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군소정당들이 정당 득표를 10%, 5%, 3% 이렇게 얻으면요. 네. 만약에 7%를 얻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선거 때 7%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으로는 50명의 7%면 3.5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300명의 7%면 21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의당이. 그래서 정의당이 거의 모든 또는 다른 군소정당이 지금 뭐 3%, 2% 얻어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정당이 한 35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예. 왜? 1%나 2%만 얻어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가성과 아까 뭐 자세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렇게 유리한 선거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했느냐?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희망하는 공수처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합을 한 거고 맞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원하는 것이 선거법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공수처법인 겁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지금 같이 동시 투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선거법을 먼저 해야만이 공수처법을 투표를 하자는 게 지금 정의당 주장인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여러 가지 협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희도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겁니다. 네.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같이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는 협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는 이 300석에 맞추면은 300석에 맞춰서 준연동제를 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구 의석이 줄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 시골 특히 농촌의 그 지역구를 농촌 주민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를 줄이자니 농어촌과 또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연동형제를 하자니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고요. 정의당은 만족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거법만큼은 모든 당이 다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저희도 뭐 아직 원내대표님이 정확하게 오늘까지 워딩입니다. 정치는 뭐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오늘까지 저희 워딩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 한국당 주장입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고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또 헷갈리고 그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근데 옥동자를 낳았으면 제가 하는 보충해서 한 말씀만 네.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지역 선거구별로 네. 인물을 선택하는 그 행위하고 물론 정당이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당이 또 기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약간 국민들이 갖는 그 이중적 투표 의미가 있는데 네.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정당 투표 비율을 단순 투표로 하느냐 또 연동형으로 하느냐는 그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옳고 그러다 문제 가지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의 그 요청, 복잡한 요청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적인 조치를 연동제로 검토하고 우리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협상을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는데 국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대한 부의까지 앞둔 상황에서 대치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뭐 대표들의 오늘 사흘째 회동 어쨌든 간에 대화가 계속 있다는 거는 뭔가 뭐 그 결과를 내기 위한 또 노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서로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어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이제 집중 토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대표 간 회동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끼리의 또 실무적인 협의도 저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지금 의회에서 대화의 문이 닫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내부에서 저렇게 원내대표들끼리의 논의가 물론 아직 뭐 정확하게 물꼬가 확 터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좀 단식을 하는 것은 좀 국민들 걱정도 많고 하니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히려 의회 내에서 각 정당들끼리 대화에 좀 주력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고요. 네. 사실은 지금 쟁점 법안, 뭐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선거법 개혁이나 공수처 개혁 등과 관련된 그 핵심 취지를 좀 살리면서도 각 정당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좀 더 대화에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렇게 원내대표 세 분이 대화를 하신 건 정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노력은 계속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상과 합의의 가장 큰 중대 변수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또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단식이 사실은 지금 좀 중요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옆에서 오늘도 뭐 잠시 뵙고 왔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누구의 단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네. 그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 좋은 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목숨을 다 내놔야만이 뭔가 중단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고 아마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20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적폐로 몰려서 또 자유한국당이 적폐로 청산돼야 할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일당 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 파트너로 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제1야당이 무기력하고 국가는 거의 한 방향으로 철저한 이념과 가치와 생각들을 가진 그 문재인 정부
그냥 독주를 했습니다. 경제 정책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죠. 그러나 저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현실에서 발견이 되면 대수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야당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돼서 너무나 무기력한 거, 어떤 정책의 전환을 요구해도 되지 않았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단식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정책 전환 요구했었고 패스트트랙법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런 어떤 그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소미아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길거리로 가야겠구나 혼자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네. 의원들하고도 깊은 상의를 한 적이 없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여당에서는 꼭 저런 방법뿐이겠느냐 이렇게 뭐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상황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정말 상실된 이 정치 상황 우리 스스로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님 황 대표님 그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직접 보면 지금 뭐 단백뇨도 나오고 이래서 오늘도 병원에 가시자고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걸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그때 요구한 대로 황 대표께서 요구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한번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단판 협상이 아니죠. 대화를 좀 하자고 했는데 이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좀 나서셔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네. 저는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문제나 공수처법 가지고 입법 과제를 가지고 물론 지소미아도 있긴 했습니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어쨌든 유예가 돼 있는 상태이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단식하는 것이 그 수단으로서도 과연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회의적이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각 그 국회에 소속돼 있는 정당들끼리 합의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앞으로 의회 정치는 아까 나경원 대표께서 의회 정치의 뭐 붕괴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시던데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순간 의회는 죽습니다. 왜 의회 스스로 죽는 길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단식이라는 극한 수단을 동원해서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소미아 문제로 시작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로 좀 정리가 됐으면 그걸 좀 수용을 하시고 선거법 문제나 국회에서 절차상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좀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단식을 종료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요. 민주당이 이 선거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다지 그렇게도 원하고 희망하는 공수처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또 선거법을 원하는 정의당과 지금 맞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검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그거 하지 말고 공수처 나만의 지금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공수처법을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거법을 간절히 원하는 지금 숫자가 부족하니까요. 지금 정의당과 딜을 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향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당연히 과반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비례를 한 석도 못 얻기 때문에 영원히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다른 군소정당이 제2중대, 3중대가 합하면 늘 과반수를 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기능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일당 독주고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앞에 미래의 방향이 저희가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이걸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책무를 저희가 방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뭐 대통령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왜 정부 여당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고 수많은 정책에서 지금 민주당이 저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그 모든 문제는 다 연관돼 있고 네.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한 몸이고 그러나 그 우리가 정부 내부의 그 절차가 있고 네. 그 절차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 내부에서 풀어야 될 또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절차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네. 대통령과 정부한테 요청한다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요. 예. 책임 있는 의회 정치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정기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아 있고 네.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에 좀 충실하게 임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열흘간의 네, 그 정기국회 동안에 그 협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역사를 바꾸는 국회 20대 국회 마무리를 모쪼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